해보시면 어떤 친구 중에는 지수보다 훨씬 낫다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나온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왔다 갔다 거듭 제곱근 지수 로그를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그 수업 자료는 이제 지수 함수를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지난번에 그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도 이런 페이퍼를 들여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아마 보시면 비슷한 디자인일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복사해서 수정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뭐 책을 한번 찍어보실래요? 책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게 이제 지수 함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를 얼마 전에 몇 개 공부해봤잖아. 그러니까 그때 그 느낌을 살리시면 돼요. 사실은 똑같아. 똑같고, 혹시라도 이제 까먹었을까봐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잘 듣고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해요. 자, 1월 6일 목요일. 자, 여기 한번 필기를 좀 해볼게요. 이미 다들 아시는 내용일 건데 제가 한 번 더 초심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주창이는 이렇게 설명을 안 들었죠? 지난번에. 근데 이렇게 들은 적 있나요? 한번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그 느낌 아니까 가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함수의 기본이라고 써있고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이해하세요 라고 써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수에는, 자, 일단 무슨 말을 할 거냐면 함수에는 세 가지 모양이 있어요. 자, 그 세 가지 모양을 한 번 더 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혹시 이름 아는 친구? 기본형. 영어로는 몰라요. 뭐 심플 폼인가 몰라요. 기본형. 이란 게 있고, 두 번째. 너네가 제일 많이 보는 표준. 우리가 실제로 쓰는 말 중에도 표준이란 말이 들어가면 뭔가 약간 대중적이고 뭔가 뭐 그런 느낌이잖아. 표준형. 마지막에 뭐 있게요? 일반형. 이 세 가지를 이미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니까, 제가 학기 중에는 죄송한데 이제 모르겠어. 또 이 말하고 또 할지 몰라. 학기 중에는, 근데 이게 학원의 딜레마가 뭔지 알아? 신입생이 데려오잖아. 그럼 좀 이제 고민이 돼. 이걸 안 하면 또 이제 그래서 원래는 제가 다른 학원 물어봤더니 다른 학원은 그냥 아예 이제 반이 만들어지면 그 반을, 근데 현실적으로 더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비어 있는데. 고민이 많아. 아마 또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대신 한 1.3배속으로. 아시겠죠? 자, 세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필기할게요. 첫 번째, 기본형입니다. 여러분, 기본형은요,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 정말 어쩌면 좀 한 번 더 쓰는 격인데, 가장 기본적인 모양 맞아요. 가장 기본적인 모양입니다. 이게 왜 쓰는 거예요? 그럼요. 나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봤는데, 가장 심플한 모양, 가장 기본적인 모양입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우기로도 가장 제일 처음에는 가장 쉬운 모양을 배우잖아. 자, 우리 이제 적으세요. 그동안 배운 게 함수 혹시 네 가지 있는 거 아세요, 이제? 자, 네 가지 기본형 한번 복습을 쫙 해볼까? 첫 번째. 여러분, 뭐 배웠지? 이거 피하지 마. 첫 번째. 너네가 제일 먼저 배운 함수는 1차 함수입니다. 자, 1차 함수의 기본형은 간단하게 예시 들어볼게요. 이건가? 사실 얘는요, 말하자면 원래 중학생 때 딱 떼서 중1 때 배워요. 언제? 이게 정비례라고 해요. 정비례. 걔가 원래는 기본형인데 약간 1차 함수는 중1 때 기본형을 배우고 중2 때 표준형을 배워요. 순서가. 그래서 어쨌든 기본형. 두 번째, 2차 함수도 기본형 있잖아. 이거. 제일 첫 번째 페이지 나옵니다. 이거. 자, 얼마 전에 유리함수도 기본형 있잖아. 잘 들어. 이거. 맞나? 제일 처음 저랑 했죠? 이거. 그리고 네 번째. 자, 무리함수도 뭐 이런 식의 기본형을 배웠다. 그쵸? 그리고 제가 그럼 기본형 배웠으니까 말하는 건데, 항상 제가 얘네들 말할 때 뭐라고 하는 거 아세요? 기본형은 뭐예요? 죄송한데. 이거는 외우라고 시킵니다. 오늘도 밑에 보시면 칸이 있는데, 이 기본형은 죄송한데 외우셔야 돼요. 왜? 하여튼 뭘 외워야 일단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가 어떤 친구는 수학을 좀 날로 먹으려고 하는데 외우세요. 그러니까 외우고 응용할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쉬는 시간 전에 기본형까지는 숙지를 하고 몇 번 해보고 실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자, 표준형. 자, 표준형은 제가 보통 표현할 때 한 두 가지로 표현해요. 첫 번째는요, 가장 앞으로 많이 볼 모양. 가장 많이 볼 모양. 윤재야, 가장 많이 볼 모양. 두 번째는요, 가장 많이 본다는 말은 그만큼 중요한 얘기고, 얘를 왜 제일 많이 본다? 어쩌면 가장, 이 표현 어때요? 가장 좋은 모양. 사실 제가 보통 좋다는 말보다는 예쁘다는 말도 좋아하는데 오늘 좋다라고 쓸게요. 가장 이제 좋은 모양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한 번 더 이제 요거 쓴 김에 한번 간단하게 좀 필기해 드릴까요? 자, 유리함수가 아니라, 자, 1차 함수에도 표준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많이 보는 모양. 이 뭐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질문 하나. 얘가 왜 좋은 줄 아세요? 여기 뭐가 들어있지? 기울기, y절편. 이제 그런 게 들어있으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야. 두 번째, 자, 2차 함수에는 제일 많이 보는 게 이거 아닌가? 뭐 이런 거. 얘 좋죠, 여러분들. 왜 좋게? y절편은 안 들어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누구야? 2차 함수. 좌표가. 꼭, 뭔 소리야? 꼭지점. 이란 게 들어있어요. 몇 콤마 몇? 1,3. 이제 그렇고. 자, 얼마 전에 배운 세 번째 유리함수는 뭐 많이 봤던 모양이 이런 스타일인가? 이런 스타일. 자, 얘는 왜 좋다? 보기에 그럼 뭐 들어있지? 유리함수는 뭐가 중요하지? 점근선. 이 x는 1, y는 3. 심지어 모양도 들어있고 어쨌든 굉장히 좋은 모양이다. 마지막으로 무리함수. y는 루트 x 빼기 1 더하기 3. 자, 그리고 얘 있잖아요. 얘는 왜 좋은 모양이지? 보통 이제 내가 무리함수는 출발점이라 불린 점한기가 들어있어. 자, 몇 콤마 몇? 자, 이런 것도 좀 할 줄 알아야 되나요? 혹시 모르지. 나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이제 이게 가장 좋은 모양인데 우리가 이 표준형 여러분들 따로 외우던가? 아니요. 얘는요, 필기를 이렇게 할게요. 얘는 저희가 앞으로 분석의 대상입니다. 혹시 오랜만에 분석이라는 말 기억나? 이제 아마 저랑 오래 했으면 이런 식을 딱 드리면 사실 분석이잖아요. 자, 분석이 뭐냐면요. 적으세요. 한번 복습. 혹시 여러분들 얘 있잖아요. 기본형 뭔지 아세요? 얘 어떤 이등이 생긴 친구입니다. 기본형이 뭐였을까요? y는 루트 x를 자, x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친구예요. 즉 기본형을 외웠잖아. 인용할 줄 알죠? 가능하네. 이렇게 되는 거야. 또 해볼까? 얘도 혹시 분석되는 거 아세요? 얘 기본형 뭐예요,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자, x축으로 y축으로 자, 여러분 얘도 혹시 그거 아세요? 분석되는 거? 사실 얘는 있잖아. 분석을 하려면 약간 이제 작업을 하나 해주면 좋아. 자, 사실 이거 오늘 또 말씀드릴 건데 사실은요. 보통 이 x 앞에가 1이 아닐 때는 이걸로 묶어주는 게 더 예쁜 모양이래요. 왜? 평행 이동은 t를 내야 되거든요. 물어볼까요? 자, 혹시 얘 기본형 뭐게요? 굳이 말하면 y는 2x를 어떻게? x축으로 이렇게 분석 가능해요. 얘도 가능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자, 얘도 해볼까? 아쉬우니까. 자, 얘 기본형이로 뭐죠? y는 x분의 4를 x축으로 y축으로 좀 공교롭게 좀 똑같네요. 뭐지 이거? 의식 안 했는데. 자, 오늘도 결국은 기본형을 외워서 이제 어떤 이런 모양 볼 건데 아마 이 작업은 생각보다 쉬울 거예요. 이제. 이게 된다는 과정에 꽤 생각보다 어떤 안목은 있을 거예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분석을 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반형. 자, 일반형을 필기할게요. 일반형은 제가 이제 항상 고민이야. 뭐라고 쓸까? 일반형은요, 약간 말하자면 이 표준형을 필기할게요. 표준형을 약간 뭐한 모양이라면 약간 정리한 모양이다라고 쓰면 어떨까? 그러니까 뭔가 이 표준형을 좀 정리를 하면 일반형이 되더라고요. 그동안. 자, 여기서 말하는 정리라고 하면요. 간단하게 몇 가지 써드리자면 첫 번째, 뭐 이항을 한다던가
두 번째, 이 뭔가 전개를 한다던가. 세 번째, 뭔가 뭐 통분 같은 거, 어쨌든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정리라고 할게요. 일반적으로 일반형은 맨 마지막에 들고 뭔가 정리가 된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이해돼? 자, 말 나온 김에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일부러 안 지웠거든요. 한번 얘네들을 제가 일반형 바꿔볼까요? 사실 일반형은 이제 이 표준형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억나는 친구 있어? 1차 함수는 일반형 어떤 줄 아세요? 맞아요. 이 y를 반대편으로 이항해서 한쪽에 다 몰빵시켜놓은 모양이 보통 그 책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중2 때. 일반형입니다. 그럼 우리 보통 이거는 따로 외웠나? 이렇게 바꿨잖아. 쟤는 이제 외우지 않고 모양을 또 바꾸는 걸 연습할 겁니다. 자, 얘 뭐 하면 돼? 얘 전개하면 돼요. 이 친구의 일반형은 이걸 전개하는 거였고, 그럼 저희는 뭘 연습했냐면 완전 제곱식 묶는 거, 모양 바꾸는 거 연습을 할 거고. 자, 얘 어떻게 하지? 일반형? 이거 어떻게 뭐예요? 이게 통분 더하기랍니다. 통분을 해보시면요, x 빼기 1분의 3x 더하기 1 해가지고 요게 일반형이고, 요건 약간 연습이 필요했지만 어렵진 않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바꾸는 거. 자, 이게 이제 일반형이다. 느낌 아시겠죠? 그럼 자, 얘를 바라볼 때 저희의 마음가짐은, 잠깐만, 이거 두 글자잖아. 두 글자나. 이 뭐라고 쓰면 좋을까? 추천 좀. 얘는 정리 몰라요. 얘는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이제 이 모양을 바꾸는 연습을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해돼요? 어쩌면 오늘 많이 안 할 거야. 오늘 다 끝나실 쯤에 일단 기본형은 다 외우실 거고요. 오랜만에 분석은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다 잘하더라고. 생각보다. 분석해서 이제 기본형으로 표준형까지. 사실 오늘은 이제 하루 만에 지수함수는 다 끝날 겁니다. 원래 뭐 함수라는 게 한 번만 할 줄 알면 뭐 그 다음은 쉬워요. 자, 이제 한번 밑에 내려가기 전에 조금만 더 필기하고 이제 기본형 외우러 가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큰 그림이고 여기 사이에 제가 한 번 더 말로 복습하면서 화살표를 좀 만들어 볼게요. 자, 기본형이 제일 기본적인 모양이고 외울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쩌면 이 표준형은 뭐다? 이 기본형을 가지고 뭐를 소위 이동을 하면 표준형이 나와요. 이해돼? 그리고 저희는 이제 여기서 분석을 하겠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뭐를 어떤 기본형이 어떻게 이동했냐를 분석하는 게 앞으로 분석이라고 부를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 이동까지. 그리고 이동에는 아시는 것처럼 평행 이동도 있지만 대칭 이동도 있습니다. 오늘 또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일반형은요, 역시나 화살표는 가운데로. 어쨌든 표준형을 정리한 게 일반형이라며 저희는 거꾸로 이 일반형을 가지고 뭐 모양 바꾸는 거, 모양 바꾸기라고 쓸게요. 모양 바꾸는 걸 해서 또 이제 재정리를 할 줄 아시면 되겠죠. 괜찮으세요? 자, 이렇게 필기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내려가기 전에 이제 오늘 배울 게 지수함수니까요. 자, 지수함수의 뜻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함수의 이름을 지을 때 뭐 땡땡 함수, 자, 지수함수라고 써 있는데 이거 뜻도 뭐 다들 아시잖아요. 이미 어떻게 이름 짓는지. 일단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뭐 땡땡 함수, 뭐 1차 함수, 2차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름을 짓는데, 자, 보통 장명은 자, 이런 식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함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뭐냐면 함수는 식의 생기 모양이 이런 식이에요. 보통 y는 으로 시작해서 이 자리에 뭐를 쓴다? 어떤 x에 관한 식을 딱 써주면 저희가 이제 이걸 뭐 이 식에 대한 함수다라고 부릅니다. 물론 원래 함수의 뜻은 이게 아니에요. 아시죠? 원래 함수의 뜻은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 중에서 식이 제일 쉬운 방법이라 쓰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지수 함수는 여러분 뭔지 알지? 이제 이 함수를 뭐로 만드냐에 따라서 이름이 지어져요. 1차식이면 1차 함수, 2차식이면 2차 함수. 그 지수 함수는 뭘로 만들었을까? 교자리에 실제로 맞아요. 지수로 만들면 돼요. 근데 이제 하나 고민이 생겨요. 자, 지수로.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용어 설명하면서 이거는 필기를 하지 말아봐. 요렇게 보통 지수라고 하면 여러분들 여기를 다 뭐라 불러?
밑이라고 부르고 위에 친구를 실수라고 그러는데 그럼 이제 어떤 x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자, 질문 x가 밑에 들어갈까 지수에 들어갈까? 느낌이 뭔가 지수함수니까 맞습니다. 자, 쌤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지수함수예요. 그럼 혹시 이거 먼저 아세요? x가 만약 밑에 들어가면 이거 뭐가 돼 갑자기? 그럼 이거는요 너네가 그동안 많이 봤던 그냥 다함수가 돼요. 여기가 1이면 1차 함수. 이거는 재미가 없어. 이미 많이 해봤잖아. 여기가 아니라 어디에 들어간다고? 이번에는 이 자리에 이제 x가 들어간 그런 함수를 볼 겁니다. 아시겠죠? 즉 필기하자면 이제 이 자리에 어떤 x가 요게 이제 어쩌면 바로 이어 설명할 기본형입니다. 이런 식으로 딱 나오면 어떤 이제 지수함수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당연히 오늘 첫 번째 페이지에 또 뜻관리 문제 나와. 다음 중 지수함수가 아닌 것은 이렇게 생긴 거 모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만 더. 자, 요 A 자리가 근데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다시 이제 요 A 자리는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요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 약간 제안을 할게요. 첫 번째 뭐? 0보다 큰 것만 사용하겠습니다. 뭔가 본 적 있지 않아요? 자, 하나로 제안할게요. 뭐는 뺄게요? 1은 뺄게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로그의 조건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로그의 미치 조건입니다. 이제 실제로 그 조건을 그대로 가두시면 되고 이유를 잠깐 말하자면 자 A가 1인 거는 왜 빼냐면 여러분들 여기가 1이면요 이거 먼저 아세요? 이거 1이야. 상수함수가 돼요. 재미가 없어요.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0은 왜 빼? 여러분 이거 먼저 아세요? 이것도 0이야. 0 여러 번 곱해도 0 나오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 말할 게 있어. 사실 이거는요. 음수인 거는 사실 이거는 함수예요. 우리 함수의 뜻 배웠잖아. 이거는 실제로 함수라 부를 수 있고 다 만족해요. 근데 이거를 왜 빼냐면 우리가 사실 이 조건은 그 로그를 배웠잖아. 저거 로그랑 결국 왔다 갔다 같이 할 건데 그 친구의 무게가 이 조건 자체가. 그렇게 되고 얘는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 몇 개 넣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왔다 갔다 해요. x가 1일 때 음수지 2일 때는 뭐예요? 이게 좀 함수인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함수가 돼버려서 좀 약간 여러분들이 다루기 어려운 함수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이거는 사실 안 쓰는 이유가 좀 그래서 그래요. 로그 때문이라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요. 그러니까 얘는 함수는 맞아. 근데 관심 없어요. 알겠죠? 자 어쨌든 자, 요 조건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함수의 기본입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 없죠?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자 내려갈게요. 자, 지금부터 자, 오늘 어쩌면 이제 요 쉬는 시간 전에 내용 설명 끝납니다. 이제 기본형은 다 외우신 다음에 이제 뭐 느낌 아니까 분석해서 다 풀면 됩니다. 자, 위에 자, 지금부터 어떤 암기하세요 써있네요. 이건 죄송한데 암기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지금부터 지수함수의 기본형 쭉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옛날에 아마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보통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이제 두 개를 써요. 이렇게 두 칸을. 그러니까 각각을 쭉쭉 내려갈 거니까 잘 칸 보기 잘하세요. 아시겠죠? 자 가운데 쓸게요. 자 일단 지수함수의 기본형은요. 위에서 잠깐 소개드렸는데 자, 이겁니다. 자 우리 이제 교재 가보시면 저렇게 이제 아주 심플하게 저것만 딱 나와서 지수함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방금 A의 조건으로 양수만 되고 1은 안 돼요. 이 조건 있잖아요. 그래서 자, 이제 이 친구도 결국은 A가 뭐냐에 따라서 좀 바뀌어요. 함수 모양이. 그런데 우리가 혹시 기억나세요? 복수. 요리함수는 이게 기본형이지. 그리고 첫 번째, 자, A는 혹시 뭐가 안 되는 줄 아세요? 그리고 이 경우는요, A는 0은 뺐어요. 0 되면 이게 0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는 크게 두 가지 나눴잖아. A가 뭐일 때랑 뭐일 때랑.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였지. 근데 얘는요, 그렇게 구분은 안 돼요. 애초에 양수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해돼?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구분이 좀 가능해요. 자, 0보다 큰데 1은 안 된다고 했잖아. 자, 뭐를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구분이 돼요. 즉, 1보다
1보다 작은 양수가 있고 1보다 큰 양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색깔로 구분할 건데 자, 이번에는요 기본형에서 구분이 되긴 되는데 양수, 음수가 아닙니다. 1을 기준으로 1보다 작냐 크냐에 따라서 구분을 시킬 거예요. 아시겠죠? 자, 1보다 작을 때가 있고 1보다 클 때가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라던가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거다. 다 이해를 좀 해봐봐. 가끔은 제가 이제 제 여자친구는 제가 말이 많다고. 근데 원래 이해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외울 수 있지만 좀 이해를 하면 어떨까라는 거지. 자, 가보겠습니다. 자, 필기는요 보통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합니다. 요 왼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요 라인은 제가 지금부터 이제 요거를 쭉 쓸게요. 요 라인은. 그러니까 약간 가운데 가상의 선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A가 1보다 클 때. 약간 마음에 안 드네. 살짝 옆으로 뺄게요. 똑같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외울 건데, 사실 근데 내가 보통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외울 건데 너무 겁먹지 마. 보통은 그래프 그리기까지만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프를 보고 하는 연습을 했다면 그래프를 보고 꺼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그래프를 그리시려면 몇 가지 필요한 파츠가 있잖아. 첫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어차피 제일 중요한 거. 이 친구 모양이 있지 않을까요? 이제 그래프 모양부터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프 모양입니다. 자, 이제 요 경우랑 요 경우가 모양이 좀 달라요, 실제로. 근데 이제 모양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소개드리자면, 자, 이 모양은요, 약간, 이게 사실은 모양부터 소개를 드리면 약간 여러분들이 이게 느낄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의 모양입니다. 그래프가. 쫙. 그리고 좀 약간 이걸 이제 약간 감이 안 올까봐 좀 말하자면 우리 얼마 전에 그 유리함수 배웠지. 이게 실제로 오늘 약간 여기 공부할 때 참고할 지금 유리함수인데 이거 혹시 뭐처럼 보이세요? 혹시 유리함수의 그 날개 한쪽으로 보이세요? 실제로 약간 그런 느낌의 그러니까 유리함수에서 날개 한쪽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말하자면 자, 반대편에 이제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됩니다. 역시나 뭐 약간 비교하자면 요걸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비교하기 위해서 약간 유리함수의 날개 한쪽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부터 하나 필기할 게 있어. 제가 오늘 이걸 어떻게 준비했냐면 이거를 이제 딱 하고 나면요 오늘 숙제라도 그려 다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교재를 보면서 나와 있는 모든 표현과 문제 다 넣어놨어요. 일단 보면서 교재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래프 모양을 좀 묘사하는 말 같은 게 있어요. 그것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봐보세요. 친구한테 이 모양을 소개를 해야 돼. 이거 뭐라고 소개하시나요? 이 말은 들어본 적 있어요, 사실. 처음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이 모양을 보통 수학적으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니, 그거 말고. 그러니까 이 모양을 있는 그대로 소개를 해야 돼. 누군가한테. 곡선. 곡선. 얘도 곡선이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비교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만약에, 보통 사실 이 표현은 중2 때 배웁니다. 혹시 여러분들, 요 1차 함수, 이거 혹시 이 모양 뭐라고 표현하는 방법 모르세요? 대각선. 이 모양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때 했던 거 그대로 쓰면 돼요. 사실. 혹시, 자, 여기에 지금 사람이 한 명 있다고 칠게요. 그리고 보통 저희가 수학에서는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상황을 좀 많이 가정합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걸어간다고 치면 점점점 어떻게 돼요? 내려가지. 다른 말로 감소하나? 감소. 지금부터 그 증가 감소란 말을 쓸 거예요. 자, 교재에 나와 있는 표현 다 써드리겠습니다. 자, 교재에서 이제 이런 모양인데 이거를 뭐 기억, 니은, 디귿 혹은 1번, 2번, 3번으로 뭔가 이런 문제가 나와요. 묘사하게끔. 첫 번째. 자, 일단은 제일 첫 번째는 정식 명칭부터 말씀드릴게요. 원래 이거를 중2 때 나와요. 중2 때도 사실은 얘랑 같은 모양이에요. 흐름만 보잖아요. 얘도 내려가잖아요. 그때 어떻게 변해요? 혹시 기억나세요? x 값이 뭐 할 때? 증가할 때. y 값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건 감소한다라고 합니다. 다시 이 그래프 보통 묘사할 때 이렇게 많이 보세요.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감소하는 모양이다. 이런 말을 써요. 실제로 얘를 위해 화살표로 표시하자면 약간 이런 느낌이야. 자, 그러면 x가 증가한다는 게 여기 오른쪽으로 가는 거지. 어쩌면 이 말이 위에 그림에서는 오른쪽으로 갈 때예요. 보통은 다 오른쪽이야. 근데 점점 y가 어떻게 돼요? 점점 내려간다. y는 작아진다. 혹시 이 그림 기억 안 나? 옛날에 이런 그림을 보통 이렇게 같이 써요. 이 그림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화살표를 떠올리면 돼. 이 화살표를 묘사하는 거야. x는 커지는데 y는 작아진다. 자, 이 표현과 두 번째. 보통 근데 이제 여기서 말했지만 얘도 x는 증가한단 말이야. 얘도. 그래서 보통 더 중요한 거는 뒤에 있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만 딱 떼가지고 그냥 또 간단하게 감소한다. 감소하는 모양이다. 그렇게도 불러요. 얘만 딱 떼서 그냥 감소하는 그래프다. 감소한다. 그냥 이제 얘만 쓰기도 해요. 왜? 앞에 x는 항상 증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딱 한 문제 있는데 이거 나올 수도 있어요. 이 화살표를 다시 한번 묘사하는데 말로 하지 않고 약간 문자로 묘사하기도 해요. 자, x가 증가할 때라고 했잖아. 자, 제가 지금부터 a보다 b가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자, b가 a보다 클 때, 이거 왜 알람 울리죠? 자, fa가 fb보다 어때야 되는데? 여러분, 자, 감소할 때는요, b가 더 커요. 그럼 그 함수값 y는 누가 더 커야 돼? 얘가 커야 돼, 얘가 커야 돼. 감소는 여기 반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려운 게 아니라 자, 여기가 지금 x가 a일 때고 여기가 지금 x가 b일 때죠. 말하자면 여러분들 감소할 때는요 fa가 더 커요. 자, 결국 여러분들 이거 다 같은 말이야. 뭐가 나와도 결국은 이 그래프를 상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정리하자면 자, 요 범위에서는 감소하는 어떤 모양을 띌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사실 반대로 안 쓰면 돼요. 자, 오른쪽에는 귀찮으니까 조금 더 빠르게 쓰겠습니다. 자, 얘는요, x가 증가할 때 y도 어때요? 덩달아 증가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x가 증가할 때 귀찮으니까 한번 쓸게요. y도 증가합니다. 약간 어쩌면 감소는 반대로 움직이고 증가는 같이 움직여요. 같이 커지고 반대로 움직이고. 두 번째, 얘는 간단하게 그냥 증가한다. 증가하는 함수다. 뭐 증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증가하는 모양이다. 그리고 세 번째, 얘는 요거일 때 이제 함수값 y도 똑같은 방향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교재 보고 만들 거야. 알겠지?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모양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이제 우리가 뭐 나올 차례야? 여러분 모양만 가지고 그릴 수 있나요? 그럼 모양만 가지고 못 그리잖아. 자, 이제 어쩌면 별표 하나 쓰겠습니다. 우리가 함수마다 중요한 게 존재한다라고 매번 말하지. 또 말할까? 1차 함수는 기울기, 2차 함수는 꼭지점, 유리함수는 점근선, 무리함수는 출발점이라면 얘는 뭘까요? 아까 힌트를 말했어. 자, 그래프 모양 다시 한번 잘 봐봐. 아까 제가 이 그래프 모양 소개드릴 때 누구랑 비교했지? 유리함수. 유리함수 뭐 있는 줄 아세요? 점근선 있지. 얘 점근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유리함수 같은 느낌으로 좀 하시면 더 편할 거예요. 두 번째, 점근선 있습니다. 자, 근데 기본형이잖아. 자, 보통 기본형일 때는 느낌 와? 점근선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그래 딱 봐도 뭔가 냄새 나잖아요. 점근선 어디 있을까? 자, 위치 말일까? 요렇게 지금 점근선이 둘 다 있어요. 얘도. 자, 기본형이니까 얘 뭘 것 같아요? 자, 점근선인데 0,0 하시면 안 되죠. 얘는 점인데요. 얘는 선인데. 무슨 선? 자, 약간 눈치가 안 나요? 자, X축이잖아. 자, 예를은요, X축이 점근선이야. 자, 유리함수도 기억나세요? X축이 점근선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본형은요, 전부 다 0과 관련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얘도 마찬가지. x축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그냥 이 x축이 아니라 혹시 식으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같은 말인데 x축을 식으로 말할 줄 알아야 돼. 뭐? y는 0. 왜? 결국은 이동을 하게 되면 쟤도 움직이잖아. 언제까지나 x축이 안 돼요. 결국 방정식으로. 뒤에 적어보시면 점근선의 방정식 요구하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원래는. 아시겠죠? 얘도 마찬가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잖아. 자, 그래프의 완성도. 항상 제가 뭘 체크하라고 하죠? 마지막에. 이거 관련 문제도 있는데 좀 디테일한 부분을 요구할 때. 자, y절편입니다. 자, y절편은 x값이 0일 때, 즉 y축과 어디서 만드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언제. 미리 필기하자면 특히 어떤 사분명 같은 걸 물어보는 문제가 미리 말할까요? 오늘 숙제도 있어. 그런 문제 있잖아. 2, 4, 5년 지나지 마. 그런 문제가 똑같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래프 문제이자 y절편 문제입니다. 디테일한 거. 아시겠죠? 자, x에다가 0 넣어보시면 y값 얼마 나오게? 얼마 나오지? 1. 실제로 둘 다 1입니다. 자, 필기를 했으면 이제 그래프 그릴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3가지였고 오늘도 3가지입니다. 자, 로그 함수 3가지입니다. 사실 웬만하면 3가지인 거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지워도 될까요? 나 지우고 쓰려고. 지금부터 4번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 기본형 열심히 하세요. 기본형 열심히 하시면 뭐 표준형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 4번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그래프 그리기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뭐 대충 그 유리함수처럼 하면 되는데 순서를 말하자면 보통 이 첫 번째 혹시 여러분들 뭐를 먼저 그리는 줄 아세요? 항상 유리함수 뭐부터 그리세요? 점근선 위에 2번 점근선 먼저 그리십니다. 항상 점근선이 뼈대를 잡아줘야 돼. 그치? 두 번째 자, y절편 y절편 찍어주세요. 세 번째 이제 그래프 모양에 따라서 다을동 말동 점근선은요 닿으시면 안 돼요. 대신 너무 멀리 쓰도 안 되고 약간 다을동 말동 무한히 다 가는데 끝끝내 못 만나는 아주 짝사랑 같은 느낌으로 그리십니다. 아시겠죠? 지금부터 한번 그려볼 건데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 이제 왼쪽에 있는 예시는 0과 1 사이니까 이거 어떨까요? 자, 2분의 1. 실제로 뭐 이렇게. 그리고 얘는 1보다 큰 거니까 예를 들어 5x제곱으로 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왼쪽 거 한번 씹어 보여드릴 테니까 오른쪽 거는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좌표에다가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를 체크하자? 자, 2번 점근선 체크합니다. 기본형은요 x축에 있습니다. 점근선 바로 쓸게요. 두 번째 자, y절편 자, x값이 0일 때 y값은 1입니다. 즉 여기를 지나가셔야 됩니다. 여기를 y절편. 세 번째 모양에 따라 그릴 건데 자, 0과 1 사이로 무슨 모양이라고요? 아까 표현도 말했는데 이거 말고 증가예요? 감소하는 모양입니다. 그게 자, 마지막 디테일은 다음엔 안 되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약간 좀 닿을까 말까 이런 느낌으로 해서 그리시면 좀 이상한데 여러분 원래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좀 이렇게 손 돌렸어요. 자, 오른쪽 그려봐. 자, 오른쪽 똑같이 그립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죄송한데 외우자고요. 그러니까 일단 어쩌면 여기까지만 외우면 돼 사실은. 근데 그 다음에 쓸 것들은 그냥 이제 이 그래프를 보고 하는 해석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오른쪽에 요거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y는 5x제곱. 이제 다 왔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외울 거는 딱 여기까지라고 보면 돼. 이제 분석해서 이동해서 만들면 됩니다. 나머지. 느낌 아닌가? 그러니까 원래 수학이 이제 원래 정말로 수학 1에서 많이들 이제 포기를 해요. 어느 순간. 왜냐면 이제 너무 멀리 옵니다. 이게 뭔가 아마 학교 수업 때 이런 느낌을 하겠지. 물론 내가 지금 더 자세히 했어요. 그 수업보다는. 저도 이런 느낌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얘 점근선은 x축. 얘는 뭐 증가든 감소든 상관없어요. x축입니다. 두 번째, y절편은 1. x값이 0일 때야 대입해 보세요. 세 번째, 자, 모양이 증가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활동 말동 하시면서 쫙 올라가시면 돼요. 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밑에 몇 가지만 더 필기하고 다음 장에 한번 해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밑에 이제 추가적으로 물어볼 만한 것들 싸그리 다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5번 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뭐 물어볼 것 같아요? 우리 이번에 새롭게 배운 용어들 몇 가지 물어봅니다. 정의역 물어봅니다. 자, 이제 이 그래프를 혹시 보시고 정의역 이 뭐였냐면 어떤 x의 범위, 어떤 x에 못 넣는 게 있다던가 혹시 그런 게 있는지 이런 느낌의 정의역 뭘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정의역 뭘까요? 자, 어려운 친구는 그럼 자 여기에 물어볼게요. 자, 요 x에 혹시 못 넣는 거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얘 양수 넣을 수 있죠. 우리 심지어 무리수라든가 실수를 다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0도 가능한가요? 잘 들어, 0이면 안 되죠. 우리 y절편 구할 때 0 넣은 거 아니에요? 뭐야? 자, 여기에 음수 가능해요? x에 마이너스 3 넣을 수 있나 우리? 우리 배웠잖아 이번에. 결과적으로 다 됩니다. 자, 정의역은 모든 실수입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정의역을 써드릴까요? 자, 원래는 기억나세요? 원래 정의역이라는 거는 집합이라 원래 집합으로 쓰는데 귀찮으니까 간단하게 말로 쓰겠습니다. 모든 실수. 이 친구도 모든 실수입니다. 그럼 자, 정의역 묻고 나면 이어서 뭐 더 물어볼까? 치역이라고 하나 배웠지. 치역 물어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복습. 보통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잖아. 뭐? 혹시 공역은요? 별말 없으면 먼저 아세요? 모든 실수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때 말했으니까 상식으로 치역을 물어볼 거예요. 자, 혹시 여러분 그래프 보고 치역 말할 수 있겠어요? y의 범위.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그 말 했을 거야. 그래프를 보는 연습을 하라고. 볼 줄 알면 새로운 걸 배워도 그래프만 그리면 끝나는 거예요. 치역 얼마 돼요? 자, y가 될 수 있는 범위. 혹시 그 느낌에 윤재야 치역 얼마 것 같아? 문제도 하면 진짜 이거 여기잖아. y가 있는 쪽을 쭉 보시면 0보다 큰 쪽만 있죠. 0은 안 되고요. 정근선. 그러니까 사실 약간 얘는 또 그 치역 꺼낼 때는 약간 그 무리함수랑 살짝 비슷하긴 해요. 치역 꺼낼 때는 약간 여기서 위에 있으니까. 자, 얘도 치역은 뭐다? 0보다 크겠네요. 그리고 살짝 냄새가 나. 아, 이거 정근선과 관련이 있겠다. 걔를 기준으로 위아래 있거든요. 일단은 아시겠죠? 그리고 또 뭘 물어보냐면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자, 이거 이제 필기가 끝났습니다. 함수의 종류. 근데 이거는 사실 시험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그렸잖아. 우리 지난번 시험 범위 때 함수의 몇 가지 종류를 배웠지. 혹시 얘 무슨 함수인 줄 아세요? 무슨 함수일까요? 지수함수 선생님 제목이고요. 그거 말고 함수의 종류 있잖아요. 뭐 1대1 함수, 1대1 대응함수, 뭐 상수함수 그런 거 있죠. 자, 이거 1대1 함수입니다. 자, 대응까지 붙이는 건 조심스러워요. 혹시 여러분들 대응은요 언제 붙이는 말인 줄 아세요? 대응. 혹시 기억 안 나? 대응은요 공역이랑 치역이 같을 때예요. 이해돼? 근데 얘는 지금 사실 공역은 전체인데 치역은 막혀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제 1대1은 가능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간단하게 말하자면 1대1은 기억나? 세로 가로선을 그어보시면 이제 한 개씩 만나니까 1대1이다. 뭐 이렇게도 배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근데 시험 나올지 모르겠어요. 나올 수도 있어요. 배웠으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8번. 이거는 그냥 안 쓸게요. 이거는 뭐 쓰려고 보면 4분면. 그럼 얘 지금 몇 4분면 지나요? 이건 안 쓸게요. 뭐 어차피 이건 보고 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한 장 넘겨보시면 자 일단 잠깐만 외울 시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필기하신 것들 한 1분 드릴 테니까 일단 좀 외울게요. 자 지금 이제 쉬는 시간 전에 기본형 끝났습니다. 기본형은 말 그대로 가장 기본적인 모양이고 이제 얘는 양수, 음수가 아니라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모양이 결정이 돼요. 0과 1 사이일 때는 감소하는 모양 이게 되겠고 1보다 크면 증가하는 모양인데 얘는 뭐가 존재한다? 점근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함수 같이 점근선의 기본형은 X축 식으로 바꾼 Y는 0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먼저 제일 먼저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정의역, 치역인데 정의역은 둘 다 됩니다. 치역은 점근선 기준으로 위아래겠지. 얘는 위니까 0보다 크다. 그리고 함수의 종류 물으면 얘는 그냥 거의 고정입니다. 1대1 함수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장 보세요. 자, 한 문제만 풀고 잠깐 쉴게요. 저 위에 있는 이제 기본형 연습이라고 써있는 이 친구 있죠? 이 친구 한번 이제 밑에 있는 빈칸 한번 쫙 채워보시고 이제 7번에서는 이제 평행 이동을 요구하는데 저게 이제 뭐다? 표준형을 준비하는 작업입니다. 이제 결국은 이동을 시키면 또 너네가 많이 더 모양을 바뀔 거예요. 그럼 저희 거꾸로 분석도 할 줄 알아요. 당연히. 근데 생각보다 그 분석을 다 잘하더라고 진짜. 이게 생각보다 능력이 생겼어 이제. 아까 처음 온 친구 빼고. 그러니까 처음 온 친구들이 좀 아쉬운 게 이거야. 사실은 이제 공부를 했겠죠 어디선가. 근데 이제 그 다른 학원에서 간혹 이제 이 함수를 이렇게 설명 안 하는 것도 있더라고. 함수를 설명을 좀 다르게 공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 안 하면 함수만큼 정말 지옥 같은 건 없어요. 진심. 왜 함수 너무 많은데? 다 새로 할 거야. 너무. 그럼 당연한 흐름이겠지만 뒤에 가면 또 합성도 시킬 거야. 얘네가 지금. 합성할 줄 알잖아. 뭐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끝나기 전에 아마 교재를 잠깐 볼 거예요. 끝나기 전에. 오늘 이제 거의 프린트를 할 거예요. 시간을 주고 분석을 딱 시킬 건데 가보시면 똑같고 일부 문제는 얼마 전에 본 문제도 있을 거예요. 비슷한 문제. 자, 이 문제 풀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7차 문제. 그리고 로그 함수는 또 똑같겠죠? 약간 1.2배속을 할 거예요. 함수의 기본 설명 안 드릴 거예요. 그때는. 윤재 할 수 있겠어? 7번 모르겠어요. 7번? 평행이도 대칭도 가능하세요? 8번? 잘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평행을 지금 이제 고1 수학상 맨 뒷부분에 있을 때가 되는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제 이동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거꾸로 분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왔다 갔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그냥 외우세요. 이건 그냥 영어 단어 같은 거야. 아시겠죠? 자, 가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제가 약간 확대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함수가 나와 있는데 먼저 모양부터 볼게요. 자, 이 모양은 누구 역할이다? 이 친구. 자, 이 친구가 1보다 크면 어떤 증가하는 모양이다. 아까 필기한 같은 말 다 아셔야 됩니다. 증가한다, 머시기다, 뭐 다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자, 점근선은요. 기본형은 이제 X축에 존재하고 식으로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기본형은 외우시는 거예요. 죄송한데. 세 번째, 자, Y절편이 외우는 게 아니라 구하는 방법을 외우셔야 돼요. X값이 0일 때입니다. 대입해 보시면 자, Y값이 얼마다? 1 되겠네요.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리는 순서는 뭐다? 자, 그리는 순서는 첫 번째, 점근선 찍으세요. 거기 점선도. 두 번째, 자, Y절편이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요게 1. 여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요런 걸 안 찍으면 나중에 4분명 같은 거 못 구하실 겁니다. 아니면 아슬아슬하게 틀리거나.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모양에 따라서 점근선에 닿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닿을동 말동 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같이 해볼게요. 자, 정의역은 뭐다? 얘는 모든 실수입니다. 그리고 치역은 뭐게요? Y는 너보다 큰 쪽. 여기가 이제 그 치역의 느낌이잖아. 그 Y 쪽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증가 감소. 얘는 뭐다? 증가. 간단하게 써놨는데 원래 그 풀 네임도 아셔야 됩니다.
x 값이 증가할 때 y 값 증가한다. 자, 얘 먼저 할까요? 자, 함수의 종류는 뭐죠? 1대1 함수가 되고, 자, 원투원. 자, 마지막으로 요거 두 개. 특히 여러분들 여기 별표 하나 치고 요거 마지막에 나온 결과물들을 잘 봐. 그게 쉬는 시간 다음에 해야 될 표준형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 교재에서도 이거를 몇 번 시킬 거야. 이걸 많이 해봐야 반대로 가는 거죠. 자, x축으로 이만큼 나오면 이렇게 합니다. x 자리에다가 자, 이게 이제 식을 옮길 때는 반대로 넣는 거예요. 2면 x 빼기 2를 대입하시는 거고, 얘도 y 자리에다가 y 플러스 1을 대입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무슨 말인데요? 다시 위에 보시면 x 자리 있죠. 윤재야, 저 x 자리에다가 x 빼기 1을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y 자리 있죠. 자, y 자리에다가 y 플러스 1을 대입하시면 돼요. 원래. 그런데 제가 보통 쓸 때는요, 이렇게 안 쓰죠. 어떻게 써요? 얘를 반대편으로 이항하잖아. 그래서 너네가 이제 읽을 때 좀 다르게 또 읽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이항해 보시면 결과적으로 이게 정답입니다. 자, 다음 장에서는 요거를 줄 겁니다. 저희 거꾸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원래 기본형과 이동까지 분석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자, x축 대칭은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걸 x축으로 접는 게 이건 거 아시죠? 접을 때 어떤 일이 생긴다? 혹시 아세요? x는 안 바뀌는데 y가 바뀌죠. y에 뭐가 바뀌어요? 부호가 바뀌어요. 자, 그게 실제로 전략입니다. 자, y의 부호가 바뀌어요. 그게 기호로 쓰면 저거 맞나요?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으시면 돼요. 다시 여기 있는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y를 넣으시면 이렇게 가 되는데, 역시나 이 마이너스를 해결해 주겠습니다. 양쪽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되고, 자, 여러분들 자, 앞으로 이제 거꾸로 분석할 거 아니에요. 요 자리가 생겼단 말은 뭐랬다? x축으로 접었구나. 그렇게 하시면 요 자리는 함부로 안 생깁니다. x축으로 접어야 생기는 자리야. 그러니까 그런 분석도 가능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원래 순서는 뭐다? 많이 이동을 해보라는 거야. 반대로 됩니다. 아시겠죠? 쉬었다 할게요. 자, 밑에 있는 문제는 쉬는 시간 끝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5분만 쉽게